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신몰 직전에 있죠.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무너졌어요. 예. 국민의힘 내부 TF를 구성을 해서 의원총회에서 친윤과 친한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크다 보니까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질서 있는 퇴진의 그 방안 이걸 수습 방안을 내놨어요. 예. 황당한 소리 합니다. 2, 3월에 하야를 하고 4, 5월에 대선을 하자. 이게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거예요. 지들 맘대로. 아니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내란 범죄자를 그 2월 달까지 그냥 2월 달까지 놔두자고? 2달 동안? 아니 이제 아니 범죄자를 대통령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그럼 같은 범죄에 공조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들끼리 그때 가서 하야한다 그러면 하야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다 떠나서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거 2, 3월에 하야를 하고 4, 5월에 대선을 하자 이걸 가지고 오면은 민주당에서 아유 좋다 그래. 야 우리 그래 합의를 하자. 그 야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범죄자를 대통령에다가 앉혀놓고 그 범죄를 그러면은 수개월 동안 범죄를 은폐할 수 있도록 방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도.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합의가 되냐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 받아들일 수가 없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범죄를 비호하는 정치 일정을 잡자는 거를 민주당이 가가지고 야 그래 이게 탄핵보다 빠르니까. 얘네들 주장은 이거예요. 야, 니네 탄핵을 하려면은 14일 날 되더라도 12월 14일 날 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탄핵 한 6개월 정도 심리를 해야 되니까요. 탄핵 심판을 6개월 정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5월 달이야. 그죠? 5월 달에 가서 이제 인용이 돼. 그러면은 2달 뒤에 대선을 치러요. 60일 뒤에. 그러면은 7월 달이야. 야, 탄핵을 해도 7월까지 하니까 기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4월이나 5월에 대선을 할 수 있게 하니까 니네가 민주당에서 볼 때는 야 이게 더 유리하지 않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있는데 이렇게 합의를 하면은 민주당에서 야 옳았구나 하고 합의를 해줘요. 이거 자체가 범죄인데 범죄자를 대통령 자리에다가 몇 개월씩 앉혀놓는 행위도 범죄지. 내란 수개를 몇 개월 동안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는데 그 범죄 행위에 민주당이 동참을 하라고? 그게 될 일이냐고. 이게 합의가 되냐고. 무슨 정치적인 흑막이 있냐 없냐. 무슨 정치적인 셈법을 따지기에 앞서서요. 같이 범죄를 저지르자는 거야. 같이 범죄를. 김덕기님 헌재에서 3달입니다. 헌재요 6개월이에요. 최장 6개월 안에 심판을 하게 돼 있어. 아니 왜 자기들 관심법을 써가지고 자꾸 이거 유튜브에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헌재에서 3개월이야. 빨리 하면은 3개월에 할 수도 있지. 근데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 6개월이 6개월. 박근혜 탄핵 때는 3, 4개월 안에 하긴 했어요. 근데 법에 있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말하는 거야. 기본 원칙을. 왜 자기들끼리 뇌피셜을 쓰냐고. 그 노무현은 60일. 박근혜는 90일.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은 90일. 얘요 60일이에요. 아니 탄핵 심판 일주일 만에 할 수도 있지.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법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봐야 돼. 뭐든지. 정치 일정은 그렇게 봐야죠. 그 몇몇 유튜브 평론가들이 합치고 나와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뇌피셜을 써요. 그리고 지금 잘 봐봐. 이 상황을 뭘 잘 봐야 되냐면은 사법부나 검찰이나 한통속이에요. 헌재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요?
어? 국민의힘 편이지 얘네들이 우리 편이야? 닦아놓고? 시간 질질 끌게 뻔히 보이잖아. 명분도 많아. 지금 6명밖에 없어. 그 3명 뽑아달라. 이거 가지고도 시간 얼마든지 끌 수 있어요. 아예 탄핵 심판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어. 물론 뭐 그러기는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니 헌재 지금 3명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래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 무조건 확실하게 판을 짜야 되는 거야. 확실하게. 정확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를. 자기가 바라는 거, 자신의 희망사항을, 뇌피셜을 마음대로 짓거리고 다니면 안 돼. 지금 유튜버들이 더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 바램을 자꾸 입으로 얘기해. 근거도 없이. 제가 그 모 변호사가 방송하는 내용 보고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어제 모니터링 좀 해봤어. 누가 이런 소리를 떠들고 다니나. 에? 뭐가 기가 막혔냐면은 그 하야 문제,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야 문제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사고가 과연 유고로 볼 수 있느냐 뭐 이거 가지고 법리적으로 지금 헌법이 약간 허술해. 시간 끌기를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헌재가 저쪽에 유리하기 때문에 요거는 무기한 이런 논쟁으로 무기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탄핵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끝낸다. 근데 그 기간은 법률적으로 6개월이잖아. 왜 3, 4월에 대선한다는 얘기가 나와. 거기부터 뇌피셜이잖아.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헌재에서 무조건 인용을 할 거래. 아니 하야, 사고, 유고는 판단을 안 하는 그 헌재가 탄핵에서는 무조건 인용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해요. 물론 지금 정황상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현재 6명밖에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해야 돼요. 한 놈만 틀면 한 놈이 미친 셈 치고 옷 벗을 생각하고 기각을 해버리면 기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대한민국의 운명을 그 판사, 꼴보수 판사 한 명한테 대한민국의 운명, 윤석열의 운명, 이재명의 운명을 그 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야. 한 사람. 6명 다가 아니야. 한 놈만 돌았으면은 헌재에서 기각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박영선이가 처형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제부? 지금 헌법재판관이랬잖아. 이번에 진실하해 위원장인가? 예?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꽂아준 사람. 제부가 지금 헌법재판관이래요. 그걸 왜 꽂았겠어 윤석열이.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 사고를 판단하는 그 헌재하고 탄핵을 심판하는 그 헌재가 다른 헌재예요? 그래서 자꾸 저는 그 몇몇 채널 보고 와가지고 아니 그건 좋아. 근데 그게 뭐 전부 다가 아니잖아. 이런 의견도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저런 의견도 들어보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말이 다 맞아? 그럼 여기 와서 다른 얘기를 하잖아 제가. 그럼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세히 들어보. 누구 말이 맞는지 자세히 들어보라고. 뭐가 60일이니 무슨 90일이니 이따위 소리가 왜 나와요 지금. 6개월이라니까. 가서 헌법을 봐. 네이버에 검색하면 금방 봐 지금. 답답해 죽겠네 아주.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자꾸 이거 엉뚱한 소리 하면서 판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돼. 자, 한동훈이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열을 그만 내고. 한동훈이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왜 복잡해졌느냐. 제가 이제 어제 한 말, 제가 지금 최평이 날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 담화했을 때 2차 내란이다. 여기까지는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이 체포됐을 때, 지금 이 문제란 말이야. 체포됐을 때 이걸 유고나 사고로 볼 것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한동훈하고 한덕수가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한덕수가 사실상의 권한대행을 하고 한동훈하고 협의를 해서 국정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소통령, 한덕수는 지금 권한대행, 뭐 이렇게 판을 짠다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지금 분명히 살아있는데 직무배제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이건 내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천하람이 표현을 아주 잘했네. 궁정 쿠데타라고 그러더라고. 궁정 쿠데타가 되는 거야, 이거는. 지들끼리 쿠데타가 터진 거예요, 내란이. 그래서 국무회의를, 어제 국무회의 원래 한다고 그랬는데 2시에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순간 니들은 내란이 된다. 내란 수괴다. 한동훈하고 한덕수는 사형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 국무위원 간담회를 하면 괜찮다. 근데 어제 2시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했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들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직무배제가 위헌이다라는 거, 그리고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를 하고 사실상의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라고 그러면 그건 내란이다라는 걸 지들도 알기 때문에 국무회의 소집권이 없는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못하고 국무위원 간담회를 어제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체포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지금 법리적으로는 이건 순전히 법리적인 얘기입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어요. 대통령 들어가서 감옥에 가서도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논란이 많겠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국무회의는 어디 가서 할 겁니까? 서울구치소 가서 국무회의 할 거예요? 서울구치소에서 국무회의 할 거야? 그 국무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 가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지금. 그렇게 되면 얘네들 주장대로 하면은 대통령이 직무배제가 안 되는 것, 대통령의 직무가 살아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국무회의를 서울구치소에 가서 하고 국무위원들이 서울구치소 가서 결재를 받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지금.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윤석열이 체포되면은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돼요. 자, 국무총리가 자,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체포를 사고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사고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면은 국무위원회를 소집하는 순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하는 순간 내란이 돼. 위헌이 돼요. 내란이 돼. 권한대행을 못해. 그러면은 권한대행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이게 이 법률 전문가분들이 이걸 해석을 못 하더라고. 사고냐 아니냐를 누가 결정을 해주는 거냐면 한덕수하고 국민의힘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순간 사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국무총리에게 가는 거야. 사고가 되는 순간, 그죠?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고, 유고 상태가 되면서 대선을 60일 이내에 해야 돼요. 대선을 60일 이내에. 야, 이거 고라파졌지,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자승자박, 자기 꾀에 자기가 지금 넘어간 상황이 된 거야. 자, 윤석열이 체포돼도 권한대행 체제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한대행 체제를 가게 되면은 바로 법리적으로 대통령 유고 상태가 돼버리고 유고 상태가 되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돼. 2월 달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사고 상태가 안 되려면, 즉 유고가 안 되려면은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직무를 봐야 돼요. 즉 국무회의를 서울구치소에서 해야 돼. 자,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국무위원들 한덕수하고 국무위원들이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국무회의를 하고 있는 거를 그게 방송으로 나와요. 이걸 우리가 국민들이 이해가 돼요? 이 상황이 이해가 돼? 그런데 법에 안 걸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스스로 자승자박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한한 브로더스가 잔대가리 굴리다가 자기께 완전히 자기가 넘어가가지고 외통수에 걸려버린 거야, 외통수에. 자, 윤석열이 체포됐을 때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은
유고가 되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됩니다. 2월 달에. 자, 그게 그렇게 안 가려면은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오늘 드디어, 예, 동훈이가 형 방송 보는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탄핵 말고 윤석열 대통령 권한을 빼앗을 방법이 없다. 이게 맞는 거죠. 왜? 대통령 권한을 뺏는 순간, 체포를 이유로 대통령 권한을 뺏는 순간 유고 상태가 돼서 2월 달에 대선을 해야 돼요. 뺏을 수가 없지, 지금. 그렇다고 대통령이 직무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서울구치소에서 직무를 볼 수 있는 이 황당한 상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 한동훈이는 어디로 왔느냐? 탄핵 말고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 인정한 거예요, 이제. 자, 이건 최원욱 TV 시청자 여러분들만 아는 논란이었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 이걸 뭐 한동훈이 봤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까 지봉, 예? 지봉 교수님 있잖아. 헌법학자, 예, 임지봉 헌법학자인가요? 그분하고 저하고만 이 주장을 했어. 자, 얘네가 빼도 박도 못하고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윤석열이 체포된다라면 법리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고 탄핵을 해야 돼. 왜? 탄핵을 안 하면 2월 대선이에요. 자, 요렇게 된 얘기다. 요거를 영장이 발부됐습니까? 김용현 당연히 영장 발부됐고요. 자, 친윤, 예, 하야 반대, 탄핵이 낫다. 예, 돌고 돌아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예, 잔대가리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국리를 했는데, 예, 결국은 답이 없다라는 거. 예, 그걸 막은 거야. 예, 임지봉 교수님하고, 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우리 헌법학자 임지병 교수님하고 최한욱 평론가하고 둘이서 막은 거예요. 법리 해석을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임지봉 교수님은 여기까지는 얘기를 못 하셨더라고, 오늘. 뭐 아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되면은 유고가 사실상 확정이 돼버린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못 받지,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친윤 애들은 지금 둘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4월, 5월에 하야를 한다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2, 3월에 하야하는 것도 지금 못 받겠고, 그죠? 권한대행 체제로 갔다가는 바로 2달 뒤에 대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좋은 게, 예, 황당하긴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황당하긴 하지만, 국민의힘에게 가장 유리한 거, 현재로서 가장 유리한 건 탄핵이에요. 물론 임기단축 개헌을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해, 임기단축 개헌도. 왜? 대통령이 체포되면 국정 마비,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다니까? 1년 뒤에 어떻게 개헌을 해요? 지금 상황에 무정부 상태인데 국무회의도 못하고 권한대행도 없는 상태가 된다고.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직무를 봐야 되는 상태가 돼서 임기단축 개헌도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 하야를 하면 바로 대선해야 되고. 예? 그래서 국민의힘도 탄핵이 지금 제일 나은 상황이 돼버렸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예, 딴 방송으로 가시는 게, 예, 이 정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면은 이거 보시면 안 되죠, 그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런 뭐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는 이런 이론 투쟁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촛불 들고 나가서 거리에서 싸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법리적이고 이론적인 문제, 이론 투쟁에서의 승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봉 교수님하고, 예, 임지봉 교수님하고 저하고, 예,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서, 결국은 쟤네들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만 기억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만 알고 계셔도, 아무도 알아주진 않겠지만은. 자, 그렇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예, 요거 한번 보시면은 더 이제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자, 이게 찌라시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 하야보다 탄핵을 더 선호함. 하야면 바로 그냥 바로 내려와야 하는데 탄핵당하고 헌재 가면 시간을 벌 수 있어. 그동안 부정선거 증거 확보, 해당 증거로 불법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탄핵 가결시킨 건 위법이라고 주장. 보수 지지층 총궐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기각, 화려하게 대통령으로 직무 복귀. 이런 그림 짜고 있대요. 물론 탄핵을 해야죠. 제가 탄핵을 반대한다고 이 말씀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머리 굴리는지도 우리가 보고 그에 대응을 해나가야지. 무조건 탄핵이 답이다만 외치면 됩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제일 느린 게 탄핵이에요. 제일 느린 게 탄핵이야. 7월 내지 8월에 대선을 하게 돼 있어요. 제일 느린 게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제일 느린 게 탄핵이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할 수가 없고 민주당에서 받을 수가 없고요. 그거는 범죄를 용인하자는 건데, 범죄자를 방조하자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민주당에서 받습니까? 뭐 2, 3월에 하야를 한다고 그래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대선을 하든지 7월 달에 자, 국민의힘 내부 상황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향후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네요. 내일 하루 쉬니까 내일은 제가 쉽니다. 예. 이런 때 쉬느냐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는데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 제가 6시간, 8시간씩 2번 방송을 하고 나니까 약간 방전 상태가 돼가지고 집중력이 좀 떨어져. 하루 좀 충전하고 충전을 좀 제가 또 의미 있게 충전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자, 차기 원내대표로 권선동 권고를 했고요. 한동훈은 부적절하다. 예, 지금 한동훈 쫓겨난다는 얘기가 파다하죠. 예, 그래서 권성동하고 뭐 김태호하고 원내대표 출마를 했는데 친윤계가 뭐 권성동을 내보낸다라는 건 그냥 얘네들이 자멸하자 뭐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냥 그 옛날에 뭡니까 아오지마 섬이죠. 일본 애들이 태평양 전쟁 때 이제 거의 끝판이 되니까 아오지마 섬에서 뭐 이른바 옥새 투쟁을 합니다. 옥새 전략이라는 걸 하죠. 땅굴 파고 들어가 가지고 예? 그 아오지마 전투 그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로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너무 진짜 참혹한 그런 장면이죠. 그 땅굴 안에 일본군들이 들어가고 옥새하고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려니까 미군들이 피해가 너무 크고 그래갖고 막 화염 방사기로 그 땅굴 안에다가 화염 방사기를 쏴가지고 온몸에 막 불이 붙은 일본군들이 막 그 땅굴에서 막 끌려 나오고 뭐 이런 영화나 다큐멘터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상태가 딱 아오지마의 일본군이에요. 아오지마의 일본군이다. 훈도시 입고 빤스만 입고 훈도시 입고 지금 땅굴에 들어가가지고 지들끼리 옥새하려고 그러고 있어. 그 권성동이 앞세워가지고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저걸 끄집어내려면 화염 방사기를 쏴야지. 우리도 땅굴 안에다가 화염 방사기를 쏴야지. 진짜 뭐 끝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동훈 이 등신은요. 너는 형이 그렇게 살 길을 몇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골로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권성동이 원내대표 되는 순간 한동훈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한동훈이 설 자리가 있겠어요? 지금 장동혁인가요? 예, 장동혁이 이제 친한계가 지금 넘어갔다는 얘기가 들려요. 최고위원 중에 친한계 최고위원 장동혁이 하고 지금 진종호 두 사람을 친윤계에서 열심히 꼬시고 있다고 그럽니다. 한 명만 지금 이제 넘어오면은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예요. 야, 비응신아. 아유. 예. 한동훈이는 이제 아쉽습니다. 예, 이게 끝인가 봐요, 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국힘 4명만 추가 이탈된 탄핵될 수도 참석 현재까지 5명으로 늘어났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배현진 이번 주에 표결에 참석을 하겠다. 조경태 토요일 오전까지 하야를 해라. 하야 안 하면은 이제 조경태는 이번엔 찬성표 던진다는 얘기죠. 김상욱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수의 이제 젊은 보수의 합리적 보수의 아이콘을 노리고 있는 김상욱 이번에 탄핵을 동참을 하겠다 이미 선언을 했어요. 배트머스지. 나는 이기는 편 우리 편. 민주당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디론가
강한 자에게 달려가는 그 여인. 예. 그래서 베트머스지가 가는 쪽이 다음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조경태, 예, 부산에서 6선 했죠. 7선, 예, 7선까지 가겠다. 국회의장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부의장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네. 예, 쉽지 않습니다. 다음 총선 때 잽싸게 갈아탔죠. 일단 세 표에다가 김혜지 의원 찬성한 것으로 이제 뭐 확인이 됐어요. 김혜지 의원은 그럼 4표. 그다음에 우리 간철수영, 예, 간철수영 또 뭐 질서 있는 퇴진이 어쩌니 저쩌니 얘기는 했는데 또 당일날 되면은 또 생각이 바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5표로 보는 거예요. 현재까지 5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97표까지, 예, 197표까지 와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빨리 천국으로 가는 티켓 끊으세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늦게 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내일 정도 한 3명 기자회견 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보여요. 윤석열 체포되고 나면은 3명 정도 제가 볼 때는, 예, 티켓 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은 12.12. 와, 지금 12.12네. 예. 12시 12분에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예. 내란 실패 기념. 여러분 많이 불안해들 하시는데요. 게임 끝났습니다. 예, 게임 끝났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 탄핵 외에는. 법률적으로 안 돼요. 2월에 대선할지, 7월에 대선할지, 6월에 대선할지는 국민의힘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오죽하면 윤석열이 탄핵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리고 한동훈도 쫓겨날 상황이어서요. 예, 더 이상 뭐 윤석열 바지가락이 쫄바지 입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쫄바지 벗고 한동훈이 본격적으로 바바리맨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아예 벗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예, 한동훈이는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한동훈계도, 예, 이번에는 체포가 되면 명분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긴급 체포되는 순간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예, 지금 김용현 구속영장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는 검찰이 움직이건 경찰이 움직이건 윤석열은 체포될 가능성이 현재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체포되는 순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볼 때 지금 제일 나은 게 탄핵이니까 14일에는 제가 볼 땐 탄핵에 동참을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예, 민주당에서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됩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체포되는 순간 사고 상태로 보고 하야 상황으로 봐야 된다. 예. 그래서 헌재 결론을 얻건 어떤 방식으로건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돼요. 민주당에서. 자,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주고 가야 됩니다. 하야와 탄핵을 같이 주고 가야 된다. 하야가 아니죠. 유고와 탄핵이죠. 유고와 탄핵 두 가지를 같이 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14일에 탄핵을 시켜서 탄핵 심판은 그 심판대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 체포 상태를 유고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를 헌재가 됐건 어디가 됐건 자문을 구해야 돼요. 물론 이제 직무대행 체제는 탄핵으로 가면 바로 직무대행 체제가 되기 때문에 뭐 한덕수도 탄핵이 될 거라 누가 직무대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권한대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죠? 그거와는 별개로, 자, 유고 문제도 민주당에서 법률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된다. 그래야 헌재를 더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고라고 결론이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헌재를 더 압박할 수 있다. 나중에 체포되고 나면 제가 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하루 쉬고, 예, 목요일 또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텐데, 예, 그래도 쉬겠습니다. 쉴 땐 쉬어야 돼요. 예. 목요일 10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